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초기에 같이 하셨어요? 네. 당시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짐을 싸고 나오셨어요. 네. 독특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그때도. 역대 인수위라는 것은 예. 사실 백해무익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점령무처럼 들어와 가지고 서로 나 실세거든, 나 대통령하고 가깝거든, 나 기여를 했거든 이렇게 서로 그냥 뭐 위세 부리다가 온갖 또 추태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권이 처음부터 망가지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왜 그 이명박 정부 때인지를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은 대통령이 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경선 치르고 선거전 치르면서 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총력 예, 집중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야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허겁지겁 뭐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인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증도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구석에서는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래야 되겠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쫙 명단에 나와서 검토가 시작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검증할 사람들 인사 검증할 사람들 검증하고.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에도 아마 새로운 정부 조각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실수해요, 네가 실수해 하면서 사실은 정두원 라인, 이상득 라인 충돌하고 있다. 예. 언론은 그렇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 중간에 짐을 싸고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사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도권은 안 주고 계셨었어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근데 예. 저한테 이제 사람 준비를 하라 지시가 없었으니까 제가 저 할 수도 없잖아요. 건방지게. 근데 뭔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선자하고 몇 사람이 앉아가서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야, 일국에 이것도 작은 나라도 아닌데 큰 나라인데. 그렇죠. 일국에 저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지금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실무진으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음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소위 이제 인사실세라는 게 알려지니까 그 왜 음해가 들어오냐면 청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주면 돌아서서 이제 욕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이거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건 문제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만 형님, 이상득 형님 쪽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친노 인사들까지도 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 때 조금 뭐 기여했거나 뭐 신세 졌거나 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래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왜 저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내 동생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음해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저는 원래 이런 얘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호남 출신 아니냐. 우리가 TK 정권인데 왜 우리가 호남 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 의원님 광주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두원이는 저거 순운동권 데리고 정치한다. 사실 젊은 친구들이 다 운동권이죠. 정치권은 여야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해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두원 부인이 뭐 갤러리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온갖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두원을 위해서도 저거 내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음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참 저참 아이고 나중에 내가 책임도 못 질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의반 타의반 나온 거죠. 아니 개인적으로 정태근 의원하고도 좀 친하셨죠. 정태근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를 예상해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이제 이래서 나왔다 그랬더니 형 내가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거기도 정무부 시장 출신 아니에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정태근이 훨씬 저보다 더 성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박형준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친하셨었나요? 예, 박형준 의원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물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형준 의원이나 정태근 의원이 진짜 운동권 출신인데. 네, 그렇지만은 또 보수 인사로 이제 탈바꿈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이제 그 소위 뭐 형님 이쪽 분들이 이제 하는 인사나 이런 걸 보면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다 박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든 이권을 다 이제 소위 챙기겠다는. 그래갖고 결국 감옥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부 때나 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죠. 그래서 MB 정권은 인사에 실패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라고 단정적으로 딱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가까운 인연이나 충성도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 내 말 잘 듣는 사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다 그랬는데 실은 월스트 오브 월스트였잖아요. 고소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고소영 뭐 고대. 강부자. 예. 예. 고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 뭐였었죠? 강남 부자들. 네. 하여간 좀 너무나 동떨어진 인사를 했었죠. 민심에 동떨어진 인사들이.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포인트를 갖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럼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한 꿀팁을 살짝 줬어요. 지금 한 구석에서 한 팀은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가장 유력한 문재인 후보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예. 인사할 때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죠. 인연이나 충성도 위주라기보다도 그리고 좌파 뭐 다른 파 뭐 가리지 말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에브라함 링컨이 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자기한테 지독한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다 썼잖아요. 내각에 끌어들여 가지고 내각이 그냥 난장판 난상 토론이면 밤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 내각 국민들한테. 그래서 느닷없이 가가지고 밥 달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설득하고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다당보다 다른 당 의원들은 먼저 만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뭐 일일이 전화도 하고 그때는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만나고 밥 먹고. 야밤에 찾아갈 때는 네, 이런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번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 의원님이 늘 청와대 장관 임명 권한. 그리고 뭐 그 차관까지 한 6, 7천 개 정도의 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임명권 자로서 그렇게 된 거지만 실은 모든 인사권은 장관한테 그렇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근데 장관 인사를 청와대에서 다 해버리면 장관이 핫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각이 겉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 인사는 장관이 하도록 그 장관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원래 아니 장관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고방식이 뭐냐면 장관 너는 내가 임명한 거니까 네 권한은 내 권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임명을 하고 난 다음 장관에게 줘버려라 아예 권한을.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법으로 장관 권한은 장관 권한, 대통령 권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위법이고 탈법이고 권력 남용이고 저는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각 부처장관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장관한테 이제 저 비공식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장관이 청와대에 부탁을 하게 되니 인사위원회가 인사수석이 그 있으니까. 모든 부처가 이제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버렸냐면 옛날에는 당정협의, 당정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청관계라고 그럽니다. 정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 청와대 하부 조직국화된 거네. 그러니까 장관이 영어로 세크리터리거든요. 자기 비서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수석들하고만 일을 하고 장관은 화퍼지를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그 한 발 물러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린 것처럼 얘기했고. 뭐 밀린 거죠, 뭐. 권력투쟁에서 결국 밀린 건데 권력투쟁. 스스로 짐을 싸고 나오신 건데. 아니 뭐 자의반 타의반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권력투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게 어떻게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랑 권력투쟁을 합니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도 계속 비판을 할 때마다 권력투쟁으로 몰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억울하죠. 형하고 대통령하고 권력투쟁하는 사람은 진짜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제 그 소신껏 진언을 한 거죠. 3029님 저도 찍고 싶은 사람 없지만 그래도 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정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도 웬만하면 마음 조금 바꾸시죠. 예, 저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그냥 즉각 이 소통에 대해서 너무 속 시원해요. 4440님 정 의원님 6집은 언제 내세요? 6집은 꼭 대박 나세요. 이제 다 망했는데 뭘 냅니까? 자, 5월 10일 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정치쇼 공개 방송합니다. 10시 30분 신청은 정치쇼 홈페이지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누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자, 여러분 함께하는 멋진 공개방송 되기를 바라고요. 샵 1035로 생방송 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백투더 정치 정돈호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직한 정치인, 정치 이선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은 좀 이제 친인척을 멀리하고 이제 정말 민주적인 권력관을 가지고 또 이제 오만과 독선이 없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건방지게. 근데 뭔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선자하고 몇 사람이 앉아가서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야, 일국에 이것도 작은 나라도 아닌데 큰 나라인데. 그렇죠. 일국에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지금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실무진으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음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되고 나서 뭘 해야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허겁지겁 뭐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인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증도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구석에서는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래야 되겠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쫙 명단에 나와서 검토가 시작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검증할 사람들 인사 검증할 사람들 검증하고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초기에 같이 하셨어요? 네. 당시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짐을 싸고 나오셨어요. 네. 독특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그때도. 역대 인수위라는 것은 사실 백해무익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점령무처럼 들어와 가지고 서로 나 실세거든, 나 대통령하고 가깝거든, 나 기여를 했거든 이렇게 서로 그냥 뭐 위세 부리다가 온갖 또 추태가 나오 2달 동안에도 아마 새로운 정부 조각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실수해요, 네가 실수해 하면서 사실은 정두원 라인, 이상득 라인 충돌하고 있다. 언론은 그렇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 중간에 짐을 싸고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사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도권은 안 주고 계셨었어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근데 예. 저한테 이제 사람 준비를 하라 지시가 없었으니까 제가 저고 이러면서 정권이 처음부터 망가지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허. 그 대신에 이제 왜 그 이명박 정부 때인지를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은 대통령이 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경선 치르고 선거전 치르면서 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총력 예, 집중하잖아요. 대통령